약물의 오남용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 장애인의 지원 문제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디지털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만드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고 그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의 유재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전자약, 엘렉트로슈리카라고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가 디지털 세라피틱스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전자약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임상 허가를 받은 제품은 뇌전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머리에다가 미세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미세 전류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또는 어떤 주파수로 몇 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장비를 대야 되는지.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처방을 해주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그 강도, 시간,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환자는 이제 집에서 하드웨어를 이제 머리에 차고서는 미세 전류를 흘리는 형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약은 하드웨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디지털 치료제는 완전히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아시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사실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컨텐츠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이제 AR이라든가 V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가 광산에서 일했다든가 이런 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게 되면은 호흡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호흡 훈련이란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호흡과 관련된 숨쉬기 또는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 아주 방대한 재활 기간을 요하게 됩니다. 최소 6주에서 석 달 정도의 매일 숨쉬기라든가 걷기 이런 유산소 재활 훈련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데 이것들을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열린 거죠.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각 소프트웨어가 환자를 이제 관리해주고 얼마나 이제 호흡 재활 훈련을 했는지 유산소 운동을 했는지를 체크하고 또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임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가 왜 앞으로의 미래 분야가 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국가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2020년에 이미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은 ICT 강국이기 때문에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확보하고자 해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임상, 또 검증을 하는 데까지의 절차에 대한 복잡성을 최소화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를 통해 가지고 임상에 지금 착수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인지 장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재활은 아주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형태들.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들도 정말 오랫동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기분을 풀어드려야 돼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다음 마지막으로 신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들 운동해 보셔서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근육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또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생길까요?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고한 것은 최소 8에서 12주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딘가를 수술하게 되면은 6주 이상을 고정을 하게 되고 이 고정하는 기간 동안 고정 부위, 뭐 예를 들면 무릎을 수술했다라고 얘기하면 무릎 주변에 있는 큰 근육들이 다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위축된 근육을 다시 붙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8에서 12주 동안 근력 운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야만 나는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재활 운동이고요. 상당히 긴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치료제들의 개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디지털 치료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는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벨트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벨트 안에 센서를 넣어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이제 보행을 하고 보폭은 얼마나 되는지 그 중종걸음을 걷게 되면은 허리라든가 무릎에 상당히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뭐 관절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요통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폭을 얼마나 넓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벨트가 막 추적하게 되고 또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벨트에 대한 압박령을 통해서 당신은 오늘 밥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조금 더 식사를 줄이십시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좀 재밌는 건데요. 이 회사에서 다시 이제 만든 게 이제 불면증과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잠 못 자고 밤새고서 그 다음날 막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짜증도 나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부주의해져서 신체적으로 뭐 넘어진다든가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다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다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명상을 한다든가 마음을 쭉 내려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드는 그러한 치료제를 만든 기업도 있습니다. 또 ADH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거든요. 그다음에 행동이 상당히 좀 과해지는 ADHD라는 환자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소화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참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 보이고 막 움직이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잖아요. 이 정서를 차분하게 만들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병원에서 지금 현재 임상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게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들을 내보내서요. 인지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맞추게 해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요. 또 이제 행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해서 뭐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이 재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전 정부에서 상당히 큰 화두였죠. 실제로 뭐냐면 치매와 관련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치매 위험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은 다 치매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분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케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수돈 많이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그래도 뭐냐면 계속적으로 수리에 대한 내용들, 암산, 또 기억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글자를 자꾸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 치매에 도움이 되는 건 맞거든요. 또 아직 치매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치매 판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재활을 해야만 치매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죽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그날까지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주면서 이러한 훈련을 시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련해서 이것들을 지금은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 있는 형태가 많죠. 완전히 게임입니다. 정말 카드 뒤집기라든가 똑같은 그림 맞추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뭐 줄 맞추기, 뭐 고수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계속 이분에게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은 내 속에 또 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조현병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범죄자로만 인식을 하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이 뭐 무슨 폭력 사건 또는 뭐냐면 살인 사건을 이루었다. 막 그러면서 상당히 뭐 멀리 하고 있지만은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그 조현병 환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들. 이분들의 가장 좋은 치료 형태는 뭐냐면은 마음을 많이 이제 내려놓게 하고 이때 뇌파가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타파라는 거는 깨어 있을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알파파라는 형태의 뇌파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뇌파를 계속적으로 좀 변화를 시키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분들을 많이 마음을 내려놓게끔 그러니까 심신 안정을 계속 시키는 뭐 풀밭에 있는다든가 자연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VR을 딱 썼더니 광활한 자연이 있고 바람이 막 솔솔 불어오고 막 이런 데서 계속 이분들이 VR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환경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니 산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디지털 치료제 또 재활 훈련 기기들은 어떤 것이냐. 저는 주로 이제 AR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AR은 가장 대표적인 게 포켓몬고 다들 뭐 들어도 보시고 한 번씩 해보셨죠? 예. 이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조금 더 뭐 그 게임을 막 계속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죠. 예, 저는 이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해보셨나요? 이 춤을 춘다든가 이런 것, 이거 두 개를 자꾸 막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운동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키넥트라고 얘기하는 광학식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IMU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위치 센서를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은 제가 주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이 광학식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사람의 인체에 있는 관절을 총 26개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인체에 있는 각 관절 부위를 랜드마크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모션을 이 카메라가 다 캐치를 해서 X축, Y축, Z축으로 나눠서 이 사람이 앞뒤로는 얼마나 움직였구나. 좌우로는 얼마나 움직였구나. 위아래로는 얼마나 움직였냐. 이것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의 계산 방식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다른 건강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근력, 힘이 센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유연성이 되게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균형을 잘 잡는 사람한테 균형 훈련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아주 힘이 좋아요. 근력이 좋은 사람한테 근력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재활훈련에 참석을 합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많이 참석한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를 저는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요것을 이 사람한테 필요한 운동들은 요거야.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요거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재활 운동을 처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재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지금 개인 맞춤형 그 재활 훈련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엔 이제 베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개. 기능성 베개 다들 만나보셨죠? 또는 집에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목의 높이가 다른데 왜 똑같은 베개를 써야 되고 다들 뭐 메모리 폼, 개인에게 맞춤형 베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평가를 거쳤냐 이거죠. 개인에게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개를 사기 전에 그럼 개인별 평가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목의 경추의 그 각도를 찍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이제 베개를 추천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제 욕심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건 뭐 2013년이니까 이미 10년 전 얘기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다 빨개집니다. 알고 계시죠? 어디 코나 뭐 이런데 두피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쭉 스캔만 해도
빨개진 부위를 찾아가지고 다른 부위보다 염증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발전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에 제가 지금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스관절 수술로 이제 전용 동작 분석 텔레리앱 시스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사실 병원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연 이분들이 꼭 병원에 와서 재활을 해야 되느냐? 이 재활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을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서상관적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드디어 광학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신체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있어요. 뇌병변으로 인해서 신체 문제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인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이제 영구적이라고 보는데 영구적으로 뭐 상당히 좀 커지긴 어렵지만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반복 숙달하면은 매우 더디지만은 좋아지는 폭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 재활 기간을 거치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오랜 기간이면 몇 년의 세월을 거쳐야 돼요. 이것을 사람이 직접 붙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인지 재활에 대해서 또는 신체 재활에 대해서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발달장애 환자들과 관련된 그 인지 치료 시스템은요, 다 게임입니다. 전부 다 게임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얼마나 그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의미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여기 뛰어들고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홈투와 관련된 시장들도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온 사례예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하고 LG전자의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가 같이 이제 그 콘텐츠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재활이라는 시스템이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렵고 오랜 기간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활 훈련에 재활 치료에 들어가고 있는 연령대 자체가 높아요. 50대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냐면 치료사들이 한번 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면에 대한 니즈가 훨씬 많습니다. 비대면에 대한 것들. 병원에 이러한 제품이 있어도 잘 사용 안 하는 게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라든가 유소년 스포츠 선수들 뭐 이런 학생들한테 저는 물어봤어요. 물리치료사가 막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과 VR만 딱 쓰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블랙핑크의 제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똑같이 이제 트레이닝 해준다든가 너희들은 그럼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젊은 그다음에 유소년들 같은 경우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밝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연구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게임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 게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연구실에서는 게임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도 대학 교수지만은 온라인 게임을 하루에 그래도 50분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론입니다. 자꾸 꼰대가 되어 간다고 그러죠. 젊은 학생들, 그 다음에 유소년들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이 디지털 치료제 이런 거는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절대로 증가된 정말 새로운 것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겨울왕국, 레리고 여기서 보셨죠? 이때 얼음 장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냉장고가 나오면서 직업군이 완전히 사라졌죠. 또 1950년대는 타자수라는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타이피스트라고 하죠. 타자를 치는 직업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마트폰 타이핑 못 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약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화학적인 약물들이 존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약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현재까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크고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니즈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IC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기업들이 있으므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